이번 The Way라는 영화와 관련한 그 영화 수업을 하겠는데, 이 영화는 사실은 지금까지 영화와는 조금 달리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죠? 미국에서 만든 영화. 근데 스페인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고, 스페인 배경에 스페인에서 모든 걸 다 찍었습니다. 한 2, 3주 정도 걸려서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작품 치고는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그죠? 물론 이제 참여한 그 사람들이 전문 직업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황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잘 만들었습니다. 2, 3주 동안 찍어서 아마 편집하고 이런 과정은 좀 더 걸렸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 나오는 마틴 쉰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이 영화 봤습니까? 어제 사실 올렸는데, 너무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미국 사람이죠, 그죠? 미국 배우인데 사실은 그 외할아버지가 갈리시아 출신이라 그럽니다. Su abuelo es gallego. 그래서 스페인하고도 인연이 깊죠, 그죠? 그다음 이 마틴 쉰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그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어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가족 역사 속에서의 어떤 이어받은 들은 여러 가지 말이라든가 생각을 다 이 작품 속에 다 같이 그 녹여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작품은 그 스페인 관광청의 지원도 받고, 또 물론 자체적인 어떤 자기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재원을 또 인력이라든가 그 인적인 어떤 그런 연결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겠죠, 당연히. 이 작품은 한번 보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그냥 지금 이제 공짜로 볼 수 있는 작품이고, 근데 꽤 잘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볼 때 재밌게 잘 만들었고, 그다음 더욱이 그 가장 인상 깊게 본 거는 스페인의 역사를 토대로 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물론 관광 사업이라든가 뭐 지금 스페인의 어떤 카미노 데 산티아고라는 어떤 컨셉이 있죠, 그죠? 그런 개념을 다 연결시켜서 만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지금 이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걸 저변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어떤 영화화시킨, 또 상업적으로 이렇게 만든 영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역사라는 거, 사실은 이게 산티아고 무덤의 발견이라는 거는 1000년 이상 전에, 한 200년 전에 만들어진 지금 그런 역사적인 대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1000이 아니고 814년에 벌어졌고, 실제 그 주인공이 되는 그 야고보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야고보, 성자 야고보. 성경책을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책은 비블리아 알죠, 그죠? 그 성경책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떤 여러 가지 일대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야고보가 2명이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조금 사실은 야고보 들어봤죠, 그죠? 좀 사실은 저기 서울에 가면 김서방이 있는데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그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 공통된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그 12사도 중에도 야고보가 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지금 그 순례길의 주인공, 그 무덤의 주인인 야고보고, 또 한 명은 그 야고보서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면 신약 성경에 아주 얇은 몇 페이지 안 되는 야고보서가 있는데, 그건 예수님의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 야고보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야고보는 첫 번째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그 무덤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또 현상들을 지금 가지고 이 영화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가봤습니까?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 갈 사람은 많겠지만 며칠 전에도 산티아고 여기 몇 번이나 갔다 온 사람을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에 몇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여기 이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프랑스 피레네 산맥 그 북쪽에 프랑스 쪽에 쌍장이라는 그 생장 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출발해 피레네 산맥을 지나서 쭉 팜플로나 지나서 레온을 통해서 쭉 가는 그런 길이 있고 또 뭐 해안가로 가는 북쪽 길도 있습니다. 그 길이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한 두 가지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길로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 분도 있고 또 한국 사람들도 참 많이 매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산티아고 카미노 데 산티아고에서 외국 사람 내지는 또 한국 사람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한 사람도 여기저기 나올 정도로 상당히 어떤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그 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걸 떠나서 너무나 아름답고 또 뭐라 그럴까요? 자기를 걸어온 지금까지의 그 시간들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또 맛있는 것도 많고 하여튼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돈도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고 그래서 그걸 잘 계획을 해서 가면은 참 좋지 않나. 그 가면은 결국에 쌍장에서 그 한 800km를 걸어서 스페인 북서부에 있는 갈리시아 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가면은 이런 모누멘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유물이 있죠, 그죠? 이게 그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유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고 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도시명을 부르죠, 그죠? 그거는 세인트 야고보를 합친 겁니다. 산티아고, 그죠? 세인트, 그 영어로 하면 세인트 제임스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 야고보가 세인트와 합쳐서 쌍야고보, 산티아고로 바뀌고 그 다음 데는 전치사 오브죠, 그죠? 그 다음 콤포스텔라는 campo de estrella라는 말이 라틴어가 합성이 돼서 그렇게 변해온 겁니다. campo de estrella.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었습니다. 그 당시. 근데 그게 지금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었죠. 뭔가가 있었는데 지금에 비하면 거의 아무것도 없는 그런 들판의 수준이었는데 그 장소가 지금 그 무덤의 발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어떤 순례의 중심이 되고 큰 도시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여기 보면은 그 갈리시아는 비가 좀 많이 내립니다. 근데 그 양이 많은 건 아니고 자주 내립니다. 작은 비가.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좀 이렇게 약간 스페인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습도가 조금 높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또 햇빛이 화창하게 또 내리쬐기도 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걸을 때는 그런 비막이, 바람막이 이런 걸 준비를 잘 해가야 됩니다. 언제 비가 오고 갑자기 또 해가 비치고 그러니까 복장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성공적으로 재밌게 여행을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체력 손상이 심하겠죠, 그죠? 그래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세계 각국에서 여기를 지금 많이 방문을 하고 그 다음 이 앞에서 요게 이제 지금 만들어진 정문입니다. 여기 요 부분이 올라가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정문이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가게 된다면 아침 일찍 가기 바랍니다. 나중에 아침을 천천히 먹고 너긋하게 일어나서 가면 줄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줄 서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경배를 드리고 또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면 딱 시간이 맞죠. 속에 들어가면은 좀 그 모양이 단순하지가 않고 한눈에 보이지가 않고 좀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그걸 정축해서
그 위에 또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구조가 몇백 년을 두고 계속 이렇게 커나온 성장해온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뭔가 좀 복잡한 느낌이 들지만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죠. 그 건축 양식도 많이 다릅니다. 자, 이게 이거는 19세기에 이렇게 금박으로 예쁘게 만든 산티아고 야고보의 그 지금 그 관인데 처음에 이런 모양이 아니었겠죠. 처음에는 로마 시대 때 돌아가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2000년 이상 되겠죠. 지금 우리 지금 카운트 방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직후에 지금 죽은 첫 번째 순교자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화려한 무덤을 그때 다 도망 다니는 사람이고 참수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조차도 그 배에 실려가지고 그냥 도망을 와서 갈리시아에 묻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아무튼 지금 이 관은 19세기에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을 보면서 참배를 드리죠. 이 속에 뭐가 있는지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 속에 그분의 영혼이 있다 없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과연 이 야고보는 누구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 한번 물음을 시작하겠죠, 그죠? 이분이 누구길래 이렇게 많은 순례객들이 가고 이렇게 한 2000년 한 적어도 한 1000년 이상 이어지는 순례 페레그리나시온이 계속 열정적인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 이어지고 누가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죠. 어떤 제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가는 건데 물론 기독교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어떤 일정 어떤 계층의 내지는 어떤 부류의 사람을 위한 게 아니죠. 하여튼 산티아고는 그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덩치가 좀 산티아고가 두 명인데 한 명은 좀 이렇게 덩치가 작고 한 명은 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 12사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서로가 원래부터 형제고 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혼자 주로 많이 다녔고 그 다음 갈리시아 쪽이 그 당시에 지중해적 시각에서 볼 때는 세상 끝이었죠. 그죠?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세상 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래 저기까지 왔었습니다. 저기까지 왔었고 생전에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참수를 당하고 다시 그 시신을 제자 2명이 배에 태워서 지중해를 건너서 원래 그 복음을 전파하고 하던 그 세상 끝까지 와서 그 시신을 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까보 피니스테레라는 땅끝이라는 그런 개념의 어떤 지명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포르투갈 쪽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참 이런 이제 부분 역사적인 사실에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814년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그 지역엔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고 그냥 부족들이 좀 부락을 이루면서 살았던 그런 지역, 그냥 들판 그런 개념의 지역이었는데 또 그쪽에는 그 켈트족의 영향을 받아서 좀 켈트 이베로족들에 의해서 살던 지역이었고 로마화가 되었고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중세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814년에는 사실은 이 지역에는 이제 더 이상 뭐 발전을 크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여기저기 사는 그 정도 좀 뭐라 그럴까요? 들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동들이
그 양을 데리고 보통 저 풀을 먹이러 여기저기 떠돌죠, 그죠? 근데 밤에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막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는 걸 발견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있었고 그걸 본 사람들이 또 수도성 어떤 그 가톨릭 사제 중에 수도를 닦는 그런 벨라이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813년 데오도미로라는 어떤 주교, 그 지역의 주교한테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일단 알렸죠, 그죠? 큰 일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데오도미로 주교가 와서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 불빛이 막 땅에 이렇게 비추고 뭔가 이렇게 땅에 어떤 하여튼 연관이 되는 중요한 어떤 그 지점이 있겠죠, 그죠? 거기를 이렇게 파보니까 그 밑에 과거에 교회였던 자리가 있는데 그 밑에서 이제 이 묘가 발견이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당시 사진은 아니고 그때 사진이 없었으니까 이거는 그 19세기, 20세기 이렇게 될 때 교회 밑에 지금 그 교회가 지금 막 이렇게 증축이 될 때, 그러니까 보수가 제일 이루어지기 직전에 그 지하실에서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저기 지금 관이 있죠. 그다음 그 관을 덮었던 특히 이제 그 야고보 관을 덮었던 그 석판 그 자체가 로마식 화장식으로 딱 이렇게 그 세팅이 되어 있는 거를 보고 나서 이게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거구나. 그다음 이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게 야고보, 그 전설로 내려오던 야고보 성자 또 그 제자 2명에 대한 묘터가 바로 여기구나.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한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시체가 있었는지, 뼈가 있었는지. 뼈가 있었으면 몇백 년 지나면 사실은 존재하기 힘들겠죠, 그죠? 많이 허물어졌을 거고.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유물, 가지고 있었던 개인 용품이 있었는지, 그거는 분명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많고. 근데 적어도 12세기의 그 교황청, 특히 칼리스투스 2세에 의해서 여기가 물론 그 이전에도 계속 공인이 되어 왔습니다. 교회와 왕들에 의해서 여기가 바로 그런 중요한 지점이다. 근데 최종적으로 교황청에서 그걸 인정을 해서 공인을 해가지고 책으로 쓰고 완전히 이거를 학습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12세기부터 여러 권의 책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역사적인 사실로 공인이 돼 버린 그런 그 단계의 발전 과정이 있다는 거. 또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조각이라든가 그 예술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 스토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14년에 이 무덤이 발견되고 나서 9세기 중반 또 이 후반으로 오면서 알폰소 2세, 그 당시 이제 아스투리아스 지역, 스페인의 북쪽에 그 지역 말고는 남쪽은 전부 다 무슬림들 지역이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통치하던.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알폰소 2세, 3세 이럴 때는 그야말로 아스투리아스 북쪽 지방밖에 스페인 또 유럽 그 기독교 사람들이 사는 지역 거기에 이제 국한이 됐죠.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이제 경배를 드리고 첫 번째 그 순례자 페레그리노스의 이 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라미로 1세 때 9세기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알폰소 2세, 3세 그 사이로 알고 있는데 그 라미로 왕 때 클라비코 전투, 다시 해서 기독교인과 아랍 사람들, 그 무슬림들이 격렬하게 싸우는 그런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기적적인 그런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그때 아주 광채가 나는 이 백마를 탄 어떤 이름 모를 기사가 나와서 사람들을 막 물리쳤다는 어떤 그런 전설도 있죠. 근데 그게 그 아랍 쪽 여러 가지 기록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누가 그냥 임의로 한 게 아니구나.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뭔가 이게 애매모호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사람이 누굴까? 근데 알고 보면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 저 스페인 쪽과 또 저기 아랍 쪽 사람들은 바로 그 산티아고 성자가 화신이 되어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도와줬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한 기적적인 사건이 생기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순례객들이 오기 시작했죠. 물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우리가 문화적 차원에서 역사적 차원에서 순수하게 한번 열어놓고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누가 이렇다 저렇다 지금 이야기하기에 너무나 옛날 이야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거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9세기 이후에 저렇게 많은 지금 순례 그 길들이 생겼습니다. 그 노란 길, 저기 저 피레네 산맥으로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파리부터 시작을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생장에서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죠, 그죠? 팜플로나, 부르고스, 레온 이쪽으로 쭉 내려오는 이 길이 이제 가장 중심인데 사실 이 길도 그냥 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옛날 지금같이 순례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평생 몇 년에 걸쳐 내지 때로는 완전히 인생을 맡기고 그냥 걷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중간에 자기 그냥 거기서 머물러 사는 사람도 있고, 물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결혼해서 애 놓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생기고 또 수도원들이 생기고 또 도시들이 생기다 보면 많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북쪽에 기독교인들의 하나의 그 거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팜플로나, 부르고스, 레온 이런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입니다. 그 지역의 지방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들이 그 당시부터 생기기 시작했고 북쪽으로도 이 아름다운 해안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니까 혹시 간다면 옷을 잘 입고 가기 바랍니다. 근데 갈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아름다운 길이라 그럽니다. 또 이게 걷는 길 자체가 약간 고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스페인적인 전원을 이렇게 만끽하면서 걷는 그런 길이죠. 하여튼 이 길이 스페인 그 당시 라 레콩키스타라고 있죠, 그죠? 국토 회복 전쟁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여기 하나의 자기들의 어떤 지역을 형성을 하고 아랍 사람들을 대적해서 이베리아 반도를 나중에 라 레콩키스타 국토 회복 전쟁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다시 회복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초석이 됐습니다. 바로 이게 산티아고 길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에스파냐가 있고 또 에스파뇰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데파르타멘토가 어떻게 보면 생성에 대해서 여기서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역사적인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드리드는 반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마드리드는 여기 가장 중심에 있고 여기서 가는 길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세비야에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세비야는 마드리드 세비야까지 한 500 몇십 킬로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물론 길은 좀 다르지만 산티아고까지 저기까지 가면은 마드리드에서 산티아고까지 가는 길이 한 600 한 몇십 킬로 되는데 1000킬로가 훨씬 넘겠죠, 그죠? 저걸 걸어가서 또 사실은 걸어와야 됩니다. 걸어오는 게 왕복이 하나의 그 산티아고 길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또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고 개인적으로는 하기 나름입니다. 집이 뭐 부르고스에 있거나 레온에 있으면 거기서 가는 거죠. 굳이 저기 저 파리까지 와가지고 걸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집이 가까이 있으면 그만큼 혜택은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작은 교회는 그 산티아고 그 길에서 좀 바닥 쪽으로 더 나오면은 또 다른 그 기도하는 그 장소가 있고 여기 이름이 묵시아라는 어떤 도시 이름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영화에도 나올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그 큰 도시가 아니라서 묵시아 하여튼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기에 가면은 그쪽을 통해서 결국에는 누군가 배를 타고 오면 그 근처를 배를 대고 산티아고까지 또 왔겠죠. 산티아고 그 순례길을 가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한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걸어가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뭘까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해줍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걸어가는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의 가는 방법입니다. 공식적으로. 또 하나는 뭘까요? 옛날에는 걸어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말을 타고 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말을 타고 와도 됩니다. 말이 있으면은 말을 저기 아니면 스페인에서 한 마리 사든지 해서 갈 수도 있고, 또 산티아고 그 사람이 그 올 때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온다면 이 근처 어디 있을까 배를 세우고 내려가지고 걸어가겠죠, 그죠? 본격적으로 이제 교황청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헬미레스 추기경이라는 사람의 공헌이 컸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오비스포입니다. 추기경. 추기경은 교황 바로 밑에 있죠. 추기경 중에 누군가가 교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스페인의 헬미레스 그 추기경이 교황청에 이제 이걸 많이 컨택을 하면서 많이 그 여기에 대한 하나의 홍보 활동을 계속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정설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등록을 하게 된 거겠죠. 그 다음 그 이후에 칼리스투스 2세 12세기 그 칼리스투 그렇죠. 그 같은 시기였죠, 그죠? 겹쳐집니다. 근데 약간 그 시간 차이를 두고 이 칼리스투스 2세 교황이 이제 이걸 완전히 그 하나의 그 사실로 역사적인 사실로 공인을 하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한 4권 정도 큰 책을 만들었는데 그 산티아고 그 12사도 중에 그 첫 번째 순교자 그 사람의 일생 일대기와 그다음 그 길의 역사 또 길의 역사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다음 또 그 찬송가 종교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또 활동을 그러니까 찬양을 할 수 있게 또 그 책자를 또 여러 이런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길을 가만히 보면은 원래는 없던 것들입니다. 없던 도시들이 이렇게 큰 도시들입니다. 다 생겨서 결국에는 바로 그 기독교 왕국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 중에서 산토도밍고 델 깔사다 요 근처에서 좀 더 들어가면 상미안 델라 코고이아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모나스테리오 데 상미안 델라 코고이아라는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그 스페인어에 대한 가장 오래된 설명서가 있습니다. 글로사스 에밀리아넨시스 해가지고 그 스페인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 거기다 나옵니다. 그 책이 없었으면 그 당시 스페인어가 존재했는지 발음이 어떻게 했는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그런데 그 책으로 인해서 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근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의 그 순례길이 만들어지면서 바로 스페인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겁니다. 라 레콘키스타 과정에서 그 백마를 탄 이상한 기사가 있었는데 빛이 나는 광채가 나는 기사가 바로 산티아고의 그런 그 이가 육신화가 되고 하나의 그 형상화가 되고 해서 자기들을 도와주었다. 그래서 지금 산티아고 그 성 야고보가 바로 스페인의 성자입니다. 대표 성자죠, 그죠? 스페인은 지역마다 성자가 있고 또 성녀도 있고 뭐 요일마다 또 성자가 그 하루하루 매일 그 성자들이 있는 그런 그 나라입니다. 가톨릭 국가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날에 태어났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또 뭐 미국이라든가 다른 많은 나라 사람들은 자기 생일을 이건 내 생일이야 그러고 그 생일을 중시하는데, 물론 스페인에도 생일이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을 보면은 생일보다도 자기 성자, 사람들이 이제 태어날 때 그 누군가가
갓파더도 있고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식 속에 자기 성자를 한 명씩 다 이제 갖게 되는데 얘는 어떤 성자 이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주면서 이렇게 잘 크라고 이제 그렇게 기원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성자의 날에 자기의 그 생일 이상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찾는 그런 날을 정하는 거죠. 어떤 성자의 이름이 성자의 참 그 날이 뭐 5월 6일이다. 그러면 자기는 1월 1일 날 태어났는데 5월 6일을 자기의 하나의 그 미산토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성자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또 그날을 오히려 집에서 더 이렇게 음식도 하고 또 친구들도 모이고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자, 11세기의 지도, 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성립이 되고 한 200년 지나고 나서 이런 그 위에 기독교 왕국들의 이렇게 그 쭉 이렇게 그 지역이 생겼고 그 다음 한 100년쯤 지나니까 카스티아 중심으로 그러다가 이제 카스티아가 생긴 거죠. 그죠? 카스티아가 갑자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어떤 이민 정책으로 카스티아라는 지역이 생성이 됐는데 그 지역 사람 모일 처음에는 그 지역이 발전한 지역이 아닙니다. 굉장히 투박하고 또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그런 하나의 그 들판이었습니다. 황무지기도 하고. 근데 거기를 개간해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지역 중심으로 막 지역이 팽창하기 시작하고 그때 아주 매력적인 게 바로 이런 거였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거 들어봤습니까? 미국에 옛날 처음 그 유럽 사람들이 건너가가지고 그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전부 다 막 여러 군데서 왔는데 누가 누구를 또 이렇게 지배하고 따른다는 그런 개념조차 없을 때 무법천지였을 때 사람들이 합의로 이루어져 가지고 땅은 넓으니까 주인을 그 찾는 과정에서 스쿼럴 게임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그 줄을 꺼놓고 신호를 하면 전부 다 막 말 타고 가서 깃대를 먼저 꼽는 사람이 그 주인이 되는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죠? 그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그래서 그때는 땅 주인이 오히려 무어인들이 땅이죠. 이슬람들이 점령을 했지만은 통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좀 권력의 공백지대. 이제 그런 지역에 스페인이 생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토착민들이 가서 막 그런 식으로 자기 땅을 정해놓고 개간을 하고 또 그런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다고 하죠. 세금 혜택도 좀 낮추고 법병역 의무도 좀 낮추고 해서 그 땅을 지키도록. 그 땅을 지킨다는 자체는 스페인 이슬람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교두부를 만드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가 카스티아가 계속 커져 나옵니다. 거길 중심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고 오히려 과거에 그 레온 지역에 있던 그 왕족들이 카스티아 왕조를 처음엔 연합을 하더니만 오히려 그쪽으로 카스티아 그 왕의 그런 계열로 자기들을 또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부르죠. 그죠? 그래서 카스티아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12세기 1200년쯤 되면은 이제 카스테야노 그 지역의 언어와 카스티아 왕조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고 다른 쪽을 오히려 견제할 수 있는 큰 그 권력체로 성장이 되고 그다음 1300년쯤 되면은 거의 세비야까지 다 통치하고 그라나다 쪽만 놔두고 전부 다 그 기독교 왕국으로 다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지금 산티아고 그 무덤의 발견 이후에 지금 형성이 된 그런 사건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세기경에 이렇게 교회를 보면은 원래는 여기 교회가 있던 자리는 처음에 만든 교회는 요 빨간색 요 안에 요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좀 작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본 전체적인 그 외곽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부분에 그냥 국한이 되는데 12세기에 전체적인 여러 이제 그 아주 그 기독교 그러니까 프랑스 뭐 영국 스페인 이쪽에서 그 아주 명성이 높은 그런 건축 수도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건축을 계속 해 나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십자가 모양의 큰 건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당시 건물을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에서 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 그 사진에서 본
그 광장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는 여기입니다. 이 입구 약간 경사가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긴 좀 이 계단이 있고. 그런데 원래 입구는 여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건물로 다 가려버리고 이 모양 자체도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전부 막 다른 건물로 같이 이렇게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 이제 보이겠죠. 그러니까 수도원과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관공서라든가 뭐 중요한 건물로 다 가려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이거고, 이거 교회 사실 일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수도원, 그 수도사들이 사는 그 지역이고, 또 그 관련된 또 여러 건물들. 이제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광장 다른 쪽으로 가면 그 호텔도 있고, 원래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머물던 호텔, 또 뭐 시청도 있고, 그 중요한 건물들이 여기 많죠. 자, 이거는 하늘에서 그냥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리는 여기, 이건 광장이죠. 이게 교회인데 원래 있던 그 핵심적인 지역은 여기고, 그 다음 이게 전체적으로 교회가 발달을 해서 확장을 했고, 그 다음 저기가 아주 비싼 호텔입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비싼 호텔 중에 속하죠. 가장 오래된 호텔이기도 하고, 여기가 파라도르 나시오날이라고 굉장히 그 국가에서 그 지어서 관리하는 호텔입니다. 스페인은 그런 파라도르 시스템이 있죠. 국가 호텔, 나라가 호텔을 운영을 하는데 과거에 어떤 문화재라든가 중요한 건물들 그런 것들 이용을 해가지고 호텔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호텔이 막 현대식으로 막 만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능한 한 옛날 걸 그대로 그 보존하는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들어가면 비싸더라도 들어가 볼 가치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불국사에서 잔다, 또 뭐 그죠? 뭐 또 저기 팔만대장경이 있는 해인사에서 하룻밤 잔다, 이렇게 스님들하고 분위기가 좀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게 있겠죠, 그죠? 그런 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여기 비싼 돈을 내고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관광객들, 또 페레그니노, 이제 이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비싼 호텔보다는 좀 저렴한 그런 숙소들이 있습니다. 알베르게라고. 그런 숙소는 보통 뭐 10유로, 20유로 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가면 되죠. 또 어떤 사람은 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그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그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다가 저는 고딩 양식, 그 다음 이제 오른쪽 지금 모습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건 16세기, 17세기 황금 세기에 와가지고 스페인이 돈도 많고 이제 좀 더 새로운 예술 양식을 추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화려하게 많이 장식을 하고 또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 속에 들어가면은 아직도 이런 아주 이런 멋진 조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위에는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손에 보면 못자국이 있죠, 그죠? 그 다음 뭐 12사도, 그 다음 여기 바로 산티아고, 야고보의 그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손을 대고 만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반들반들하게 다 닳아가지고 네, 그렇다고 하죠. 옛날에는 여기 들어가면 또 어떤 부분에 그 키스를 했다 그럽니다. 주로 이제 다리 쪽일 것 같은데 키스를 하면서,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하니까 뭡니까 이게 뭐 저 크고 작은 전염병들 있죠. 이런 것들이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이렇게 옮겨질 때가 있었다고 하죠. 근데 뭐 글쎄요, 그 종교적인 열정이 그런 부분도 다 초월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 지금 남아있는 그 당시 중세 때 만든 조각들을 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지금도 그 흉내내기가 쉽지 않은 정밀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예술 작품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작품이고 또 큰 유물 유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여기 가면은 보타푸메이로라고 있습니다. 보타푸메이로. 향로가 있는데 향이 엄청 많이 넣어서 아예 불을 내 가지고 이게 속에 홀홀 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막 흔들어서 그 미사 드리기 전에 교회 전체적인 공기를 정화시키는 작업이 있는데 이걸 하는 저 기구가 보타푸메이로인데 저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저렇게 위험한? 사실은 교회가 좀 길고 이렇죠, 그죠? 근데 저걸 막 흔듭니다. 거의 180도. 그러면 잘못하면 옆에 박으면 쾅 해서 막 불이 여기저기 퍼지고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할 화재의 위험도 있는데 굳이 저걸 하는 이유는 뭐 그렇게 사실은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워낙 기술이 좋은 수도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난 적은 없는데 굳이 저걸 하는 이유는 그 수도사들이 옛날에 그 수도사들이 아니고 그 뭐죠? 베르그니노스 이 필그림들이 이까지 수백 킬로를 그냥 헐벗고 굶주리고 몸을 막 이렇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온 그 사람들이 여기 도착했을 때 그 몰골이 대단했겠죠, 그죠? 아마 악취가 엄청나게 풍겼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걸 이제 정화를 하기 위해서 보타푸메이로를 돌리죠. 보타푸메이로 자체가 하나의 또 중요한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자, 그러다가 10세기에 그러니까 이 가미노 산티아고가 9세기에 발견이 돼가지고 계속 발전해 나온 게 아니고 큰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10세기에 알만소르라는 그 이슬람 쪽의 그 알안달루스 지역의 그 총수장인 그 당시 이제 그 대통령격입니다. 수상격인 알만소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선 엄청나게 큰 그 권력과 또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페인하고 전쟁을 해서 스페인이 다시 위기에 몰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가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슬람들한테.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종 있죠. 사실 종이라는 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상징적인 그런 기구인데 그거를 분실을 당하고 굉장히 좀 수치스럽고 좀 치욕스러운 그런 슬픈 그 날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산티아고 그게 혹시 도난 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땅에 막 묻고 이렇게 완전히 그 훔쳐갈 수 없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14세기에 유럽의 패스트가 몰아쳤습니다. 이 패스트, 그 전염병. 14세기 유럽 패스트는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팬데미아를 굉장히 크게 겪었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는 몇 년에 거친 게 아니고 몇십 년씩 갔습니다. 스페인만 해도 최근 한 40년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은 러시아 쪽에서 발발을 해서 동구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스페인까지 왔다고 하는데 쥐를 통해서 이제 그 패스트가 전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냥 그건 추정이고 이게 막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당시가 이제 모든 그 사람들의 어떤 활동 뭐 학문적인 건 말도 할 수 없고 경제적인 활동이나 정치 활동이 다 이렇게 단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확산이 됐냐면 인도, 중국까지 왔다 그럽니다. 그럼 그게 이제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몇십 년씩 이렇게 좀 이격이 생기겠죠. 어떤 데는 빨리 생겨서 또 없어지고 어떤 데는 좀 늦게 생겨서 또 계속 지속이 되고 고려시대 때 고려 말에도 혹시 영향을 받았을 수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유럽 패스트. 그래서 이거 굉장히 큰 하나의 팬데믹이었는데 이때 산티아고 길이 끊겨버렸습니다. 순례를 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죠. 그죠? 그러니까 산티아고 길이 한동안 또 그 사람들 사이에 그냥 묻혀버리고 기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쯤 돼서 다시 그 길이
소생이 되고 많은 순례객들이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복구가 되고 했는데 그 시글로 데오로 스페인의 그 뭡니까 황금세기 또 스페인의 그 무적 함대 여러분들 잘 알죠, 그죠? 그 시대에 스페인은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저 유럽에서 저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은 그 정말 그것들이 이렇게 재물들이 이렇게 스페인으로 이렇게 수입이 되면은 그 많은 또 일정 부분이 세금으로 상납이 되고 해서 스페인 제국이 굉장히 단시간에 그 부유한 그런 제국으로 커졌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뭐 빚도 많았다고 이야기는 하죠, 그죠? 뭐 그런 상황에서 무적 함대를 만들었는데 무적 함대가 갑자기 영국 저 해군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또 박살이 나버리고 사실은 영국보다도 저 뭡니까 영국 사람들하고 같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어떤 풍랑이라든가 뭐 암초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침몰이 됐다 그러죠. 그래서 그때입니다. 그때 프란시스 드레이크라는 해적 출신의 코사리오라고 하죠. 코사리오. 그러니까 해적 출신의 그러니까 해군에 소속된 해적 출신의 그런 일종의 용병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수장입니다. 이 사람이 스페인 무적 함대와 싸우면서 어떻게 보면 영국 입장에서 볼 때 공헌이 많이 큰 사람이죠. 공로가 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산티아고 그쪽으로 내려와서 이걸 그 무덤의 유골을 훔쳐가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영국도 기독교죠, 그죠? 그래서 이 무덤을 훔쳐가면은 자기들이 그 순례와 모든 기독교적 헤게모니의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유물과 이런 중요한 그런 것들을 탐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완전히 이걸 지금 눈이 옵니까? 빈가 눈인가? 네, 잠시 저기 창문이 보이길래 그냥 날씨가 아주 예사롭지가 않네요. 산티아고 갈 때는 이런 옷을 잘 준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날씨의 변화가 심합니다. 갑자기 그러다가 다시 햇빛이 좋은 그런 시간이 또 있고 갑자기 또 비가 오고 그래서 비옷, 바람막이 이런 거 잘 가져야죠. 아무튼 프란시스 드레이크에 의해서 도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훔쳐가지 못하게 아예 그 무덤 그 주변을 봉해버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막 자리도 막 바꿔버리고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게. 그런데 문제는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훔쳐가지는 못했는데 자기들도 나중에 어딘지 몰랐던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16세기 말에 벌어진 일이죠, 그죠? 16세기 후반에 벌어진 일인데 이게 거의 한 300년 동안 미스테리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어떤 위치인 건 아는데 어느 게 진짜 그 사람의 무덤인지 이걸 찾을 만한 근거가 상실돼 버린 채 한 300년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1878년에 그러니까 1589년에 후안 데 사크라멘테라는 주교가 야고보 유골을 숨겨라고 지시를 하고 그 이후로 무덤이 이제 비밀스럽게 그냥 사라져 버리고 1879년에 미겔 미안합니다. 이름도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렵네 발음이. 미겔 바이아의 리코라는 추기경의 지시에 의해서 다시 그 위치가 복구가 되고 추적이 되어 가지고 그 유물함을 발굴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레온 12세 교황이 1884년에 이걸 다시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의 무덤이 이것이다, 유골이 이것이다 인정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에 본 그 황금 그 관이 있죠, 그죠? 그걸로 인해서 다시 복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면은 바로 그 관을 보면서 지금 여기 있는 관을 보면서 멀리서 이것도 이제 사실은 창살에 갇혀져 있습니다. 이건 속에서 찍은 거지만 밖에서 보면서 경배를 드리고 한 사람씩 지나가죠. 경배 드리는 게 몇 초씩만 돼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시간을 많이 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무튼 지금 그때 좀 이제 찍은 사진이 바로
그 교회 밑에 저 버려져 있는 그 막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 지금 보관되고 있는 대략적으로 저 랜덤하게 막 보관되는 저 관 중에 하나였겠죠. 이건 이제 최근 그 모습이고, 이 과거 이전의 모습은 사진으로 담을 수는 없었겠죠.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자, 산티아고,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참 궁금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지금 하늘에서 본 전경입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가면은 그 교회와 또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그 건물들, 또 그 도시, 관공서 몇 개 제외하면은 관광시설 좀 있고, 거기 사는 사람 약간 제외하면 그렇게 많은 또 뭐 이렇게 큰 도시다. 그 물론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큰 번잡한 도시는 아닙니다. 이게 그 도시의 전체고, 지금 이게 계속 이제 이 도시가 유지가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영화는 이걸 이제 영화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본 영화와는 조금 종류가 다르죠, 그죠? 이건 어떤 역사적인 오래된 사실, 또 관광성에서 지원을 한 그런 하나의 하나의 저 자원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결국에 만든 겁니다. 근데 토픽은 과거부터 내려오는 그런 하나의 역사적인 그런 토픽이죠. 어떻게 보면 스페인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인 또 여기 어떤 산티아고 길의 카미노 산티아고에 나름대로 어떤 가치를 두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토픽입니다. 하나의 생각하는 거리죠, 그죠? 이걸 영화화했다. 네, 그런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지금 바쁘게 좀 시간을 내서 보고, 영화 뭐 나름대로 재밌습니다. 그 링크를 줬죠, 그죠? 보고 여러분들이 받은 인상이 어떤 것이고, 또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직 남았죠, 그죠? 이건 이제 선생이 옛날에 출판한 그 책, 성모 마리아 찬가라고 있는데, 뭐 책을 선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편 건 아니고, 이게 중세 작품 중에 하나의 그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스페인 그 중세 그 문학사, 또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볼 때도 그렇고, 어떤 글쓰기 관점에서 볼 하나의 그 큰 장르였습니다. 찬가지만 노래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성모 마리아 업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노래가 그 처음에 만들 때는 이게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 똘레도 판본에 한 100여 개. 그 다음 나중에는 기도문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근데 대부분 다 성모 마리아의 어떤 기적에 대한 이야기죠. 미러클. 그게 밀라그로스에 대한 밀라그로스 데 누에스트라 세뇨라라는 그 책도 있죠. 그죠? 그 책에 이게 또 많은 좀 확장된 버전 400편이 더 400 한 2, 30편이 한 책에 다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한 책은 아니고 두 권으로 물론 나눠져 있는데 거기는 악보도 있고. 근데 그 성모 마리아 찬가에 그 떨려도 한번 24편인가? 아니 이게 조금 그건 지금 봐야 돼. 하여튼 그 중에 하나가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악마에게 속아서 자살한 순례자의 영혼이에게 그러니까 육체로 다시 되돌아와서 영혼 죽으면 이제 영혼이 혼자 살아남아서 저 지옥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이제 속죄를 하고 뉘우치고 이래서 다시 육체로 돌아와서 다시 소생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영혼을 되찾았다는 거. 근데 그 과정에서 성모 마리아께서 도와주셨다. 그 내용이 이제 이게 하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은 이걸 그냥 노래는 사실은 좋아는 하는데 이 노래는 잘 모르고
그 가사만 문학적인 작품으로서 그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게 다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음악성이 특출해서 이걸 노래로 같이 부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음이 어떤 것인가 대략적인 힌트는 그 유튜브에 이 아까 깐티가스 데 산타 마리아 성모 마리아 찬가 그 제목을 치면은 깐티가스 데 산타 마리아 여기 있죠, 그죠? 제목 성모 마리아 찬가 한국말 치면 다르게 나올 수가 있고 그 유튜브에 깐티가스 데 산타 마리아 치면 스페인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이 이걸 가지고 음악을 복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략적인 그 음원을 들어볼 수가 있죠. 네. 아무튼 더 웨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면서 이 영화가 의미하는 게 뭘까? 또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나? 같이 한번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